팟 북한학 개론 안녕하세요. 문경환 이기범 변호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 틀렸어요. 안 틀렸어. 아. 처음이네요. 오늘은 뭘 하나요? 네, 오늘은 네. 60년대 북한의 이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국방 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은 이제 북한의 병진 노선 하면 경제 핵개발 병진 노선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60년대에는 국방 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요즘은 이제 경제 핵 병진 노선으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이 60년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북한이 우리도 옛날에는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북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1961년부터 1970년까지 7개년 계획이라는 걸 좀 세웠었는데 이 7개년 계획이 이제 61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기본 노선은 뭐냐면 중화학공업, 그러니까 중공업을 먼저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와 농업을 따라서 발전시킨다 이런 이제 노선이었는데 이게 소련의 견제를 많이 받았어요.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소련에서 이제 이게 사회주의 전체가 하나의 분업을 해야 되는데 왜 너네는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냐? 우리 경제에 편입이 되라. 그때 이제 나왔던 게 그 코메콘이라고 해서 경제 상호 원조 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을 전부 하나 모아가지고 우리는 자동차만 만들고 너네는 비행기만 만들고 너네는 볼펜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이게 이제 하나의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나라가 다른데 그러니까요. 같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사실 소련의 지원이 없으면 동유럽 국가들은 특히 이제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하자라고 하면 뭐 나쁠 거 없지. 그리고 사실 이제 전체 산업을 다 하려면 힘든데 몇몇 산업만 골라서 하면 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에피소드인데 이제 김일성 주석이 그때 이제 소련에서 계속 압박을 하잖아요. 경제 노선 바꾸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당 간부인가 뭐 총리인가 뭐 이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갑자기 우리 집에서 밥만 할 테니까 당신 집에서는 김치만 담가라. 그럼 좋겠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집에서 밥 해먹는 재미가 있는데 그런 이제 예를 들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북한이 이제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이라는 걸 이제 내세우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군사 노선이 있어요. 북한의 4대 군사 노선이라고 해서 이걸 들어보셨죠? 아니요, 죄송한데 리허설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들어봤어요, 기범이? 저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무슨 책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책에서 네, 이러이러한 설명이 있어가지고 들어는 진짜? 봤습니다. 네. 이게 제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저희 때만 해도 이거 학교에서 배우는 거군요. 도덕 시간에 배워요. 그래요? 네, 북한의 호전성을 드러내는 이 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4대 군사 노선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퀴즈를 냈어요. 4대 군사 노선을 써라. 저런. 그래도 한번 이제 짐작이라도 해봅시다. 창의력을 좀 발휘해볼게요. 창의력을 발휘해서 4대 군사 노선 하나만, 하나만 이렇게 4개 중에서 하나만 맞춰보자. 네, 저도 제가 기억하는 하나만. 지금 선배님의 말 중에서 힌트를 좀 얻었어요. 오. 하나, 둘, 셋, 짜잔. 전 인민의 호전성. 왜요? 네. 창의력을 발휘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민이 막 호전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 성격 개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구나. 그래야 전쟁을 좀 잘하니까. 네. 그다음에 여기는 저는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지하철 같은 게 예전에 또 김연인 쌤한테 남한에서 뭐 북에는 지하철 없죠 막 그랬는데 김연인 쌤이 비웃으셨다고. 북에는 막 지하철이 엄청 깊게 막 이렇게 요새화돼 있어서 그런데 무슨 지하철 안 타봤냐고 더 먼저 개통되고 했다고 그런 게 또 기억이 나서. 네. 뭐라 썼어요? 미안해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 국토를 요새로. 그게 가능한가? 네. 자, 한 명만 맞췄네요. 자, 당연히 틀릴 거라 생각했어요. 전국토의 요새화가 맞아요? 네, 전국토의 요새화가 하나 있습니다. 가능하구나. 그래서 4개가 4대 군사노선이 뭐냐면 전 인민의 무장화예요. 호전성은 아니고 무장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전군의 간부와 전 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현대화 이 4개인데 이걸 이제 잘 들어보면
일반적인 군사 노선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약소국들에서 이 전쟁을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판단이긴 한데 이게 이제 북한이 이걸 하니까 네. 북한은 역시 호전적인 나라야. 이런 또 이미지가 딱 생긴단 말이에요. 네. 아무튼 특이한데 북한이 이제 이런 4대 군사 노선을 제시한 게 1962년이에요. 네. 1962년 12월달 이걸 이제 결정을 했는데 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2달 전인 10월에 쿠바 사태가 발발을 해요. 쿠바 사태는 들어보셨죠? 전혀요. 아 진짜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수업 진행하시기 되게 버거우시겠네요. 네, 그 엑스맨이라는 영화 보면 엑스맨 시리즈가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이 쿠바 사태를 그 배경으로 하는 엑스맨 시리즈도 있어요. 그래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돌연변이들이 세계 대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쿠바 사태를 일으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설정이 나오거든요. 네, 완전히 되게 재밌던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은 쿠바가 미국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네네네. 플로리다 반도 이쪽 바로 밑에 있는데. 쿠바에서 미국을 공격하기가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이제 설치하려고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그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네. 이걸 막았죠. 근데 막는데 사실 바다에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막을 명분이 없잖아요. 그쵸. 공해상에 뭐 내 배가 가겠다는데 왜 뭐 막냐라고 해서 이제 해상에서 대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무조건 못 가게 막겠다라는 네. 거고 소련은 무조건 가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막 군함을 파견해가지고 이제 쿠바 해안에서 군함끼리 이제 대치를 한 거예요. 전쟁 일부 직전이었네요. 네. 만약에 이게 전쟁이 나면 소련과 미국 사이의 전쟁이니까 그쵸. 이건 이제 막 핵미사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3차 세계대전 난다고 전 세계가 이제 완전히 긴장돼 있는 상태에서 그때 이제 소련의 후르쇼프가 항복. 내가 졌다. 그래, 내가 배 뺀다. 그리고 뺐단 말이죠. 그 사건이 이제 전 세계에 다 생중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소련과 미국이 한판 붙었는데 미국이 이겼다. 그러면서 이제 소련을 사회주의 국가들 내에서는 소련은 못 믿겠다. 저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쳐들어오면 소련이 지켜줘야 되는데 소련이 우리 안 지켜주겠네 저러면 이게 딱 돼버리는 거죠. 사실 그 이제 쿠바 사태 하면은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해서 마치 소련이 뭔가 미국을 공격하려고 그런 걸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유럽 지역에 미국이 먼저 미사일 기지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소련을 압박하기 위해서 모스크바 바로 코앞에다 이제 미사일 기지를 세우니까 소련이 거기에 이제 맞대응 성격으로 쿠바에 세운 건데 한 건데 진 거죠. 네, 한 건데 밀렸죠. 보통은 이제 역사에서는 유럽의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쿠바 얘기만 하면서 소련이 이 봐라 소련 나쁜 놈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네. 자, 어쨌든 이러면서 평양에서도 이제 딱 보니까 이 전쟁 나면 소련이 우리 안 지켜주겠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독자적으로 자주 국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962년 12월 10일 날 이 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의제가 나왔어요.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때 대하여 1962년도 인민경제계획 실행총화와 1963년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예산안도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 국방 노선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예산 국방 노선이라는 게 결국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방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니까 예산안과 함께 논의를 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경제 건설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전쟁 나면 미국이 당장 쳐들어왔을 때 소련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자주 국방을 해야 되니까 국방 건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와 국방을 병진하는 노선을 이 노동당의 기본 노선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4대 군사 노선도 이제 구체적 방도로 제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새로운 기구도 만들어요. 당 내에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군사 부분을 지도하는 그런 기구까지 이제 만들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네. 자, 국방비 비율을 이제 높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나서 국방 비율이 쭉 계속 올라가요. 쭉 끊임없이 올라가다가 1967년에 가면은 전체 예산의 30%까지 국방비가 올라간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근데 30%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아마 국가 예산 대비해서 국방비 예산이 14.7% 이 정도 됐어요. 그럼 30%면 엄청 높은 거네요. 2배가 넘는 거죠. 67년도에 그것도? 네. 하지만 전인민의 호전성이기 때문에 30%가 가능했겠다. 자, 달리네요. 네. OX. 자, 보통 이제 숫자가 들어가면 이 퀴즈는 X일 가능성이 높지만 정답은 O입니다.
틀렸다. 와, 진짜 30%요? 네, 그러니까 60년에는 1960년만 해도 3.1%였어요. 근데 7년 사이에 10배가 된 거죠. 네. 64년에 5.8%로 올라갔고 67년에는 30%까지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사실 전쟁 끝나고 10년 좀 넘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도 국방비에 이렇게 쏟기에는 사실 쉽지 않고 경제에 엄청 쏟을 수 있는데. 그렇죠.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 수치 자체는 북한에서 딱 정확하게 공개한 건 아니고 국내에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67년 이후에는 거의 이제 30% 안팎으로 계속 유지가 이제 되는 수준이었고 최근에는 한 10에서 20% 정도로 추정은 하더라고요. 핵 개발을 오히려 했는데도 더 떨어졌어요? 이때보다? 그렇죠. 이때에 비해서는 신기하네. 이제 한참 떨어진 거고. 근데 물론 이게 다 추정치라 어느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30%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고. 그쵸, 네. 원래 3.1% 정도만 국가 예산의 3.1% 정도만 국방비로 쓰다가 30%를 쓰려니까 예산이 엄청 부족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북한 경제에 이게 상당한 제약 걸림돌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원래 이제 7개년 계획 세웠다 그랬잖아요. 네. 7개년 계획을 시작하고 두 번째 해가 되자마자 갑자기 이제 국방비로 다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 결정이 돼 버리니까 7개년 계획 자체도 3년을 연장을 해요. 원래 7년 만에 하려 했던 목표를 10년 동안 하는 걸로.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이 났을 때 대책이 없다. 소련은 어차피 안 도와줄 거고 이런 이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퀴즈가 나가죠. 아유, 네. 되게 소화 빠르네요. 네, 세 번째 퀴즈. 네. 자, 미국은 네. 북한의 경제국방 병진 노선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네.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러니까 문제의 포인트가 그건가요? 그러니까 전술핵 배치를 한 원인이 병진 노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67년 이후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62년에 병진 노선이 시작됐죠. 네네네. 네. 근데 지금도 전술핵 배치 하고 있나 우리? 아니죠. 91년도에 철수했죠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자유당이 하자고 막 재배치하자고 주장하는 거고. 그럼 오겠네. 이따 했다는 거잖아. 네, 자 O, X. 정답은 저 X. 시기가 좀 더 빠를 것 같아서. X야? X예요? X예요? 진짜요? 뭐야? 더 빨리 했다고요? 이게 네. 전술 핵무기는 58년도에 들어왔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이 4대 군사 노선, 그다음에 국방 경제 병진 노선을 쿠바 사태 때문에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쿠바 사태가 62년 10월에 터졌는데 12월 2달 만에 4대 군사 노선, 뭐 국방 경제 병진 노선 이런 국가의 전반 그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노선을 2달 만에 만들어 가지고 이걸 시행한다? 이건 좀 너무 급한 거라는 거죠. 네.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때 채택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쿠바 사태는 하나의 계기였던 거고 사실은 그 전부터 이런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 왔을 거다라고 추정이 되고 그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1958년부터 주한미군의 전술핵이 배치되기 시작했던 거. 이걸 보면서 북한은 우리 바로 발 밑에 이제 전술핵이 막 배치되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충분히 위협이 됐겠죠, 북한 입장에서도. 네. 이게 이제 1960년대로 가면은 전술핵 무기가 950기까지 배치가 돼요. 우리나라요? 네, 한국에. 와, 미쳤다 진짜. 곳곳에 그냥 전술핵 무기가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창고에만 쌓인 게 아니라 실제 일부는 예를 들어 핵 지뢰라고 있어요. 네. 이 핵 지뢰는 이제 탱크 같은 게 지나가면 이제 터지도록 만든 건데 핵 지뢰는 실제 이제 최전방에 매설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창고에 보관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게 돼 있었던 거고 이거 말고도 사실 북한을 자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 한국 내에서 한국이 자체적인 핵 개발을 하게 하는 조짐들이 나타났는데 1955년에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1959년에 원자력 원을 개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원자력 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원이 뭐냐면은 국가정보원도 원이잖아요. 이 국가 행정 체계를 보면은 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부, 처, 청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농림수산부보다는 국가정보원이 더 높은 거예요. 원장이 장관보다 더 높은 국정원장이 더 급이 높은 거죠. 근데 원자력 원이니까
정부 거네요. 부처에서는 가장 이제 높은 부처로 하나가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원자로 부품들을 막 도입을 하기 시작해서 1962년에 원자로 가동식을 가져요. 네. 근데 원자로로 가동하면 아 그거야 핵 발전하려고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핵 발전하는 과정에서 또 핵 물질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이때가 이제 이승만 50년대는 이승만 때였고 네. 아 이승만이 맨날 북진 통일을 주장하더니 핵 개발까지 하려고 하네. 네.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 네. 상황인 거죠. 네. 거기에 이제 미군은 막 전술핵 무기 배치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1960년에 네. 미일 신안보 조약이 채택이 돼요. 이건 뭐냐면은 그 전에는 이제 구안보 조약이라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미국이 진주하면서 미군을 여기다 계속 진주하겠다라는 게 이제 구안보 조약이었고 신안보 조약은 뭐냐면 전쟁 나면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 싸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본도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때부터 일본의 자위대가 이제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을 다시 무장을 시키네. 저 또 우리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쭉 있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 야 이거 조만간 또 전쟁 나겠다. 대비를 해야겠다. 근데 쿠바를 보니까 소련은 안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방경제병등 노선을 채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국방경제병진 노선을 들어봤고요. 네. 혹시 뭐 소감? 네. 딱 15분 딱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너무 좋네요. 네, 저는 뭔가 사실 병진 노선이라고 하면은 국방이랑 경제 두 개 다 투트랙으로 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밖에 될 수 없던 원인과 또 이렇게 실제 했다는 것. 지금 어쨌든 핵무력 완성이라고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했다는 거에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누나가 말한 이 내용도 너무 좋았는데 전에 선배님께서도 말씀 그렇게 강연에서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전술핵이 미군이 먼저 했었고 그게 950개나 있다는 게 이게 핵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 땅에서 과연 맘 놓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막 자유한국당 요새 막 그런 얘기 한다고 하는데 재배치한다고 적폐청산을 우리가 빨리 해야겠습니다. 가자 적폐청산.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